좋은 날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2025년 재건축 규제 완화, 어디서 기회 있을까? 서문. 도시는 끊임없이 변한다. 낡은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기다린다. 재건축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흐름이며 삶의 터전을 다시 빚어내는 과정이다. 2025년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많은 단지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재건축은 단순한 투자 수단만이 아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공간, 자녀에게 물려줄 삶의 기반, 혹은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완화라는 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파급력은 단지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향을 바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일부 재건축을 둘러싼 긴 시간의 역사. 재건축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동산 이슈였다.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집중하면서 노후한 아파트 단지는 필연적으로 교체가 필요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재건축은 집값을 끌어올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억제해왔다. 안전진단 기준은 그 대표적인 장치였다. 구조적 안전성이 실제로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는 한 재건축이 어려웠고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수십 년간 묶여있는 단지들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초과이익 환수제와 각종 세제 규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력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주거 환경의 노후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도심 곳곳에서 늘어가면서 단순히 투자 수단이 아니라 안전과 생활의 질 문제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정부는 시장의 요구와 주민들의 불만을 수용하며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2025년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2부 2025년 규제 완화의 핵심. 이번 규제 완화의 본질은 재건축을 더 쉽게,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어 구조적 안전성 외에도 주거 환경과 경제성을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 절차도 단축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또한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완화되고, 사업성이 높아진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수익성이 낮아 지지부진했던 단지들이 이제는 다시 빛을 보게 된다. 이는 단순히 몇몇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주거 패턴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도심 곳곳에서 멈춰있던 사업들이 재개되면 도시 전체의 주거 환경이 달라지고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3부,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기회의 무게는 입지와 시간 속에서 달라진다. 첫째, 도심의 노후 아파트 단지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핵심 지역에서는 이미 집값이 높지만 오래된 단지의 생활 환경은 불편하다. 엘리베이터가 좁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관리비는 높으면서도 단열은 취약하다. 이런 단지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로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교통 인프라와 맞물리는 지역이 눈여겨볼 만하다. 새로 확장되는 철도망이나 광역교통망과 연결되는 노후 단지는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 가치가 커진다.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 대도시의 중심지 역시 기회의 무대다.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규제에 관심이 덜했던 지역에서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대거 몰려 있다.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의 낡은 단지들도 재건축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4부, 기회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모든 기회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주민들의 동의율, 금융 조달, 건설사의 참여 여부 등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다. 또한 완화된 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책은 언제든 시장 상황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정 쫓기보다 차분히 시장을 관찰하며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년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재건축 투자에 모든 자산을 걸기보다 노후의 안전과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접근해야 한다. 결국 재건축은 삶의 기반을 다지는 수단이지 단기적인 투기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5부 3과 재건축이 만나는 지점. 재건축의 본질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낡은 벽과 좁은 공간을 헐어내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다시 짓는 과정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질을 새롭게 설계하는 행위다.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재건축은 노후를 더 쾌적하게 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자녀 세대에게는 안전한 집을 물려주는 길이 된다. 또한 도시 차원에서 보면 재건축은 오래된 건물의 위험을 줄이고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다. 6부 기회를 잡는 마음가짐.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분명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집을 얻게 되고 어떤 이는 무리한 기대와 투기적 선택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중년이라면 이제 단순히 이익을 좇는 눈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삶의 안정과 자산 관리, 그리고 도시의 변화 속에서 나에게 맞는 선택을 찾는 것이다. 기회를 보되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맺은 말. 2025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많은 단지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 오래된 벽돌과 콘크리트 속에 묶여있던 시간들이 이제 서서히 풀리고 새로운 집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다가온다. 그러나 기회를 잡는 일은 단순히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며 미래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지에 달려 있다. 재건축은 결국 도시를 다시 짓는 일이자 동시에 자신의 삶을 다시 짓는 과정이다. 2025년 재건축 규제 완화와 지역별 기회. 2025년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오랫동안 묶어두었던 재건축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내면서 노후 주거지가 많은 지역들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안전진단의 높은 벽에 막혀 추진 동력이 약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용적률 완화와 절차 단축은 현실적인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자만의 기회가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 세대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자녀와의 세대 분리를 고민하거나 은퇴 후 살 집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흐름이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오랫동안 재건축의 상징과 같은 단지로 불려왔다. 이미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단지 아파트로 입지적으로는 한강 조망과 올림픽공원 인접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업 절차가 까다로워 지지부진했던 과거가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이 가속화될 경우 잠실 일대는 다시 한번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세 상승의 의미를 넘어 노후의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거 만족도를 보장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규모 단지 특유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 교육 환경, 교통망까지 갖춘 입지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서울 용산의 한남 3구역은 다른 차원의 기회를 보여준다. 이곳은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고급 주거지로의 재탄생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한강 조망권과 도심 접근성이 결합된 입지적 희소성은 앞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장점으로 남는다. 노후에 품격 있는 주거 공간을 원하거나 자녀 세대와 함께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남 3구역은 상징적인 기회가 된다. 특히 중년의 눈으로 보면 단순한 투자보다는 생활 기반과 자산 보존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크다. 서울과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리면 경기 성남의 신흥 2구역이 주목된다. 한교 테크노밸리와 가까운 입지 덕분에 직주 근접 수요가 풍부하며 이미 주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이는 단순히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편리함을 중시하는 실수요자에게 특히 의미가 있다. 중년 세대 입장에서 보면 은퇴 후에도 활발한 생활을 이어가기 좋은 위치이며 자녀의 직장 접근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 경기 안산 역시 신안산선
좋은 날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한 가지 이상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중년 세대가 실제로 취할 전략. 나이가 50을 넘기고 60을 향해 갈수록 집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노후의 안식처가 된다. 한때는 오르는 집값이 주는 기대감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집을 사고 파는 일이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삶의 안정과 연결된다. 그렇기에 2025년의 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큰 변화는 단순히 투자의 기회라기보다 중년 세대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화두를 던져준다. 서울의 핵심지나 수도권의 개발 가능 지역은 분명 기회다. 하지만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는 방식은 중년에게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이제는 젊은 시절처럼 언젠가 값이 오를 테니 버티자는 생각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소득이 정점에 이른 시기를 지나 은퇴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현금 흐름과 실거주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전략은 단순히 어디가 오를까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로,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 같은 핵심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곳은 자산 가치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노후의 자녀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에도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미 높은 가격대에 부담이 된다면 단순한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보유 자산을 유지하면서 재건축 진행 단지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로, 수도권 신도시나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지역은 중년 세대에게 실속 있는 선택지가 된다. 예를 들어 성남이나 안산, 의왕 같은 지역은 신안산선이나 GTX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자산 가치 상승뿐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서울 주요 병원이나 문화시설에 쉽게 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집값의 등락보다 생활의 편의성이다. 따라서 미래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셋째로,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의 대규모 재개발 구역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부산의 대연, 동래 지역처럼 이미 활발히 움직이는 곳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방 투자는 중년 세대에게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관리가 어렵고 노후 생활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방 투자는 은퇴 자금을 분산시키는 보조적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중년 세대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와의 관계다. 집 문제는 단순히 본인만의 고민이 아니라 자녀 세대와도 연결된다. 부모가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집을 마련해 두면 자녀에게는 간접적으로도 큰 힘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무리해서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가 흔들릴 수 있다. 집을 통한 세대 간 지원은 내 삶이 안정된 이후에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를 바라볼 때 중년 세대가 꼭 챙겨야 할 마음가짐은 기대보다 준비다.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실제 이익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몇 년 혹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 인내심과 생활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만 커질 수 있다. 지금 가진 자산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중년 세대에게 2025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단순한 투자의 기회라기보다 내 삶의 안정된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다가온다. 남들이 다 들어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은퇴 생활, 내 건강, 내 가족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집은 결국 삶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튼튼해야 안에 담긴 시간이 평온할 수 있다. 사람별 시나리오와 전략. 서울에 오래 거주하며 아파트를 이미 보유한 사람.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중년 세대 가운데는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강남이든 강북이든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된 단지가 많아지고 재건축 추진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전략은 버티는 힘과 현실적 준비다. 재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합 설립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 그러나 한 번 사업이 확정되면 삶의 질과 자산 가치가 동시에 크게 변한다.
이 경우 중년 세대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은퇴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추가 분담금이나 관리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에서 자가를 마련하지 못하고 전세에 머무는 사람. 수도권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중년 세대에게는 2025년 재건축 규제 완화가 또 다른 기회다. 서울의 핵심지는 이미 진입장벽이 높으니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GTX나 신안산선 등 대규모 교통 호재는 단순히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아니라 노후에 서울 주요 병원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전세살이를 오래 해온 중년 세대라면 무리해서 강남에 들어가기보다 이런 신도시 개발 구역의 초기 단계를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안정된 노후의 기반이기에 교통과 생활 편의성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지방도시에 오래 살며 자가를 가진 사람. 지방도시에 뿌리를 두고 살아온 중년 세대라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파도는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는 대규모 재개발이 활발하다. 하지만 지방 투자는 언제나 인구 구조와 산업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재개발 호재가 있어도 장기적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중년 세대는 욕심을 크게 내기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리해서 투자 목적으로 다른 도시의 재개발에 뛰어드는 것보다 내가 노후에 살기에 편한 동네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본인은 작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자신은 작은 집에 머무는 중년 세대도 많다. 이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는 복잡한 심정을 안겨준다. 자녀 집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의 집은 낡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무리해서 큰 집을 마련하기보다 지금 가진 집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지를 차분히 따져야 한다. 가능성이 없다면 본인 노후를 위해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소형 아파트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중년 이후에는 자녀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남은 노후를 불안하게 보내는 일은 결국 후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두고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참여는 큰 부담이 된다. 분담금과 추가 비용은 예상을 초과하기 쉽고 사업 기간도 길어진다. 이 경우에는 안정적 현금 흐름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다. 재건축 단지를 노린다고 해서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것은 오히려 은퇴 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낡은 집이라도 유지관리가 잘 되는 단지를 선택해 꾸준히 거주하는 것이다. 큰 이익은 없을지라도 생활의 안정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비교적 여유 자산을 보유한 사람. 반대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중년 세대라면 2025년의 규제 완화는 새로운 기회다. 특히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 목동, 용산 같은 지역은 여전히 탄탄한 투자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히 얼마를 벌 수 있을까보다는 이 집이 내 삶을 얼마나 편하게 해줄까를 따져야 한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교통편이나 병원 접근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결국 여유 자산을 가진 사람일수록 눈앞의 수익보다 노후 생활을 위한 최적의 주거 환경을 고르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사람별로 놓인 상황에 따라 전략은 크게 달라집니다. 중년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동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에 오래 거주하며 아파트를 이미 보유한 사람의 계획.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중년 세대라면 2025년 재건축 규제 완화는 기회이자 시험대가 된다. 우선 자신이 살고 있는 단지가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는지,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정 완화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라면 조합총회나 주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가게 재정을 점검하고